만약 한국이 단 일주일만 수출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가을 옥스퍼드 경제학부 세미나실. 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고작 GDP 12위 국가가, 하지만 5분 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10분 후엔 식은땀이 흘렀고 15분 후엔 제 4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계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세계가 고의로 숨기고 있던 진실을 발견했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은 12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8년째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였어요. 약간의 오만함도 있었죠. 대영제국의 후예로서 유럽과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시아, 중국과 일본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게 그저 잘 사는 중소국가 정도였습니다. 삼성, 현대, 들어는 봤죠. 하지만 애플이나 도요타만큼 중요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책장에 꽂힌 경제학 교재 어디에도 한국을 중요하게 다루는 챕터는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옥스퍼드는 안개가 자욱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를 걸어 강의실로 향했죠. 3층 세미나실, 18세기에 지어진 방입니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리고 벽에는 역대 석학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이 전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를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15명의 석박사 과정.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온 엘리트들이었죠. 그리고 한 명의 한국인 학생. 박지훈, 30대 초반의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에서 7년 일했다고 들었어요.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기만 하던 학생이었죠. 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익숙한 슬라이드들이 지나갔어요. 인텔, TSMC, 중국의 부상. 준비해온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왔어요. 교수님,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한국은 언급 안 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 물론 중요한 경제죠. 하지만 오늘 주제는 패권 국가들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옆자리의 영국인 학생 올리버가 낄낄 웃었습니다. 지훈, 한국은 GDP 12위잖아. 게임의 룰을 정하는 나라는 아니지. 몇몇 학생들이 웃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준비된 사람의 표정이었죠. 교수님, 그럼 이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프로젝터가 그의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글씨 하나가 화면을 채웠어요. 만약 한국이 일주일간 수출을 멈춘다면?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묘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경제적 타격이 있겠지만 세계 경제가 멈추진 않겠죠.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지훈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애플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삼성 70%, LG 30%. 합치면 100%입니다. 숫자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었어요. 디램 메모리 삼성 45%, SK하이닉스 30%, 75%입니다. 랜드 플래시 삼성 35%, SK하이닉스 20%, 55%입니다. 올리버가 팔짱을 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사면 되잖아요. 없습니다. 지훈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아이폰 15 프로의 LTPO, OLED는 삼성만 만듭니다.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해요. 일주일이면 재고가 바닥납니다. 한 달이면 아이폰 생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테슬라 로고. 테슬라 모델 Y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60%, 삼성 SDI 15%, 75%입니다. 모델 3는 더 높아요. 8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지훈이 잠시 멈췄어요. 머스크가 2023년에 한국을 2번 방문한 이유 아십니까? 배터리 공급을 안정화하려고요.
한국 없이는 테슬라가 못 돌아갑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CATL이 더 크지 않나요? 크기와 의존도는 다릅니다. 지훈이 새 그래프를 띄웠어요. CATL은 중국 내수 위주입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전기차,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이들은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품질 때문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평균 18% 높고 화재 발생률은 10분의 1입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38년간 쌓아온 제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배 사진이 나타났어요.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한국 교선소 점유율 94%입니다. 지훈이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거의 100%죠. 한국 교선소가 멈추면 신규 LNG선이 안 나옵니다. 노후 선박 교체가 중단되고 5년 내 유럽 에너지 대란이 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중국 조선소도 있잖아요. LNG선은 못 만듭니다. 지요태 대답이 즉각적이었어요. 영하 163도 극저온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만 하는데 일본은 사양 산업이고 중국은 기술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한국 독점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세계 LNG 운송을 책임집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지훈 씨,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특정 산업일 뿐입니다. 전체 경제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12위죠. 지훈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죠. GDP로 보면 12위 맞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경제를 크기로만 볼 겁니까? 아니면 영향력으로 볼 겁니까?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019년 7월을 기억하십니까? 지훈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였죠. 올리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한일 무역 분쟁이죠.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일본이 99% 점유율을 가진 소재들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때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타임라인이었습니다. 7월 4일 일본 수출 규제 발표. 7월 15일 삼성, SK 비상 태스크포스 가동. 8월 20일 국산화 1차 성공. 10월 1일 대체 소재 양산 시작. 지훈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100일입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국산화를 100일 만에 해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0년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었으니까요. 역효과였던 거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8년 경력의 교수가 30대 학생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 URL을 화면에 띄웠어요. 삼성전자 2019에 2020 IR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 블룸버그 기사.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올리버가 노트북을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도 따라했죠. 잠시 후 올리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네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교수님, 저는 지난 3년간 이 수업을 들으며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은 항상 빠질까? 중국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베트남도 나오는데. 한국은 한 줄로 끝납니다. 선진국 중 하나. 그게 다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피난선을 탔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요. 부산 판잣집에서 사셨어요. 제 아버지는 그 판잣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못 나가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아들인 제가 지금 옥스퍼드에 있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70년입니다.
단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OLED를 독점하고 LNG선을 만들고 반도체를 지배하게 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교수님은 왜 우리를 빼먹으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단 앞에 선 채 멍하니 있었어요. 38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죠. 학생이 저를 가르친 겁니다. 수업 끝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지훈도 가방을 챙겼죠.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 잠깐만요. 그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합니다.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70대 영국인 교수가 사과하리라곤 예상 못했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보였죠. 저는 이 건물, 이 전통, 이 역사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계를 대영제국의 관점으로 봤어요.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부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저 잘 사는 주변부 정도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건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세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할머니 이야기 혹시 더 들려줄 수 있습니까? 지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3세였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영국 유학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할미는 배에서 내릴 때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 준 게 이 보따리 하나였어. 근데 너는 비행기 타고 영국 간다며? 공부하러? 할미는 글자도 모르는데. 너는 박사한다고? 이게 꿈이가 생시가?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가셨어요. 제가 영국 오기 전에 강의실에 저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지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훈이 보내준 자료들을 읽었어요. 논문, 통계, 산업 보고서. 제가 평생 무시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는 것을요. 제가 찾아낸 첫 번째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비이비에 집중했어요. 최종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품, 소재, 핵심 기술. 그곳을 파고들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아이폰을 삽니다. 애플 로고를 봅니다. 미국 제품이구나 생각하죠. 하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디스플레이는 삼성, 메모리는 SK하이닉스, 배터리 관리 칩도 한국산. 핵심의 70%가 한국이에요. 테슬라를 탑니다. 미국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힘의 원천인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 차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부품은 현대제철. 보이지 않는 곳에 한국이 있어요. 삼성 갤럭시는 모릅니다. 그건 한국 브랜드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쓰는 구글 픽셀, 중국의 샤오미, 인도의 여러 스마트폰. 그 안에도 삼성 OLED가 들어갑니다. 시장의 60%예요. 제가 찾은 두 번째 진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선점했다는 것. 일주일간 밤을 새우며 산업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한국이 1위인 분야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 60%, 2위인 LG 디스플레이까지 합치면 80%, 스마트폰, TV, 노트북, 고급 화면은 거의 다 한국산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디램 세계 시장 75%,
낸드플랫이 55%, 삼성과 SK하이닉스 둘이서 나눠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서버, 슈퍼컴퓨터, 메모리 없이는 작동 안 돼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프리미엄 시장 70%, LG, 삼성, SK 3총사,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줄 서서 배터리 달라고 합니다. 조선 LNG선 94%, 컨테이너선 40%, 초대형 유조선 50%, 친환경 선박은 거의 독점. 세계 무역이 한국 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이것들은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기술 장벽이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LTPO OLED.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둘입니다. 삼성과 LG.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에 쓰려면 이 두 회사한테 무릎 꿇어야 해요. SK하이닉스의 HBM3 메모리. AI 칩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H100 칩이 아무리 좋아도 SK 메모리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엔비디아 CEO가 2023년에 한국을 3번 방문했습니다. 공급 확보하려고요. 현대중공업의 LNG선. 영하 163도 극저온 기술. 30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돈 쏟아부어도 못 따라와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큰 게 아니라 깊은 나라였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지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제 연구실이었어요. 지훈 씨,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공동 연구를 합시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일이 한국 경제의 전략적 위치. 제가 40년간 놓친 것을 당신과 함께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저와 함께요? 당신이 주저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력자예요. 이건 당신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니까요. 보따리 하나 들고 내린 그 세대가 70년 만에 세계를 바꾼 이야기. 당신이 써야 합니다. 지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이시고, 대가는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웃었어요. 배울 줄 알아야 진짜 대가죠. 저는 70이 넘어서야 배우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당신한테서요. 우리는 그날부터 6개월간 함께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진실. 한국의 속도 DNA였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저는 이게 그저 성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삼성전자 개발 주기 신제품 출시까지 평균 6개월. 애플은 12개월, 중국 업체들은 9개월입니다. 속도가 2배 빠르면 시장을 2배 빨리 선점해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라인업 2020년에 아이오닉 51, 2024년에는 10개 모델, 4년 만에 10배 확장. 포드는 같은 기간 3개 모델 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공장 건설 미국 오하이오 공장, 착공부터 양산까지 18개월. 업계의 평균은 30개월. 이 속도로 공장을 짓고 양산하고 시장을 잡아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100일 만에 국산화. 세계가 불가능이라던 걸 해냈습니다. 어떻게? 밤을 샜어요. 주말 없이 일했어요. 비상 태스크포스가 24시간 돌아갔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엔 불철주야라는 말이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위기가 오면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드로 바뀝니다. 잠을 안 자요. 집에도 안 가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건강하진 않죠. 지훈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생존 본능입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느긋하게 일하면 다시 가난해집니다. 그 두려움이 DNA에 각인되어 있어요. 네 번째 진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였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더군요. 1997년 IMF 위기. GDP가 반토막 났습니다. 실업률이 폭등했죠. 하지만 5년 후엔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금융 개혁. 고통스러웠지만 해냈습니다. 2002년엔 더 강한 경제가 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V자 반등. 1년 만에 회복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5년 걸린 걸 1년에 해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끊겼습니다. 100일 만에 국산화. 오히려 소재 산업이 발전했어요. 2020년 코로나. 세계가 멈췄습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모델이 됐죠. 동시에 비대면 기술,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위기 개혁, 도약. 이게 70년간 반복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봐요. 5번째 진실. 교육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한국 대학 진학률 70%, OECD 1위. 그것도 대부분 4년제 대학입니다. 고등교육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예요. 공대 진학률 25%, 미국 15%, 영국 12%. 엔지니어가 넘쳐납니다. 삼성 신입 봉쇄에 10만 명이 지원해요. 그중 95%가 대졸자. 이 인재 풀이 경쟁력입니다. R&D 인력 밀도 인구 1000명당 연구원 16명. 세계 1위. 이스라엘보다 높아요. 작은 나라인데 연구원이 40만 명입니다. 사교육비 연간 26조 원. GDP의 1.5%.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올인해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적 자본이 쌓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1950년대 한국엔 자원이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고 땅도 좁았죠. 뭘로 먹고 살아요? 머리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미친 듯이. 6번째 진실. 완벽주의 DNA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수율 95%, 업계 평균 85%, 10%의 차이가 막대한 원가 경쟁력이 됩니다. 현대차 품질 2024년 JD파워 품질 조사 아시아 브랜드 1위. 도요타를 넘었어요. K드라마 제작비 에피소드당 평균 10억 원. 중국 드라마의 2배입니다. 돈을 더 써서 품질을 높여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장악했죠. 대충이 없습니다. 99%로는 만족 안 해요. 99.9%를 목표로 합니다. 이게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에요. 6개월의 연구 끝에 우리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180페이지짜리 논문이었어요. 제목은 The Invisible First Sou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Global Supply. 체인스 보이지 않는 1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 2024년 봄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공급망의 숨은 거인, 이코노미스트,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 정책 기반자들이 연락해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와 합작 공장을 늘렸어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IT 기업과 협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 가을 저는 서울에 왔습니다. 70평생 처음 한국에 온 거였어요. 지훈이 안내를 자청했죠. 교수님, 제 할머니 집이 있던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영도라는 섬이었어요. 지훈의 할머니가 피난선에서 내려 처음 발을 디딘 곳이라고 했죠. 여기가 흥남부두입니다. 지훈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1950년 12월 10만 명이 이 부두에서 배를 탔어요. 한겨울이었죠.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였을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렸다고 하셨죠?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답니다. 쌀 한 돼, 옷 2벌, 담요 하나. 그걸 들고 낯선 땅에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갈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판잣집을 지으셨대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요. 새빵살이 하다가 나중에 조그만 집을 장만하셨고 거기서 자식 6을 키우셨어요. 제 아버지가 둘째였습니다. 우리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주택가였어요. 지훈이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였습니다. 할머니, 판잣집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비 오면 물이 새고
여름엔 더워 죽을 것 같고 겨울엔 추워서 이불을 3장 덮었대요.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이었대요. 자식들은 배우게 해야 한다고. 자신은 글자를 모르니까 자식들만큼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그게 할머니의 꿈이었답니다. 이루셨나요?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 자식 모두 중학교는 마쳤어요. 아버지와 삼촌 2분은 고등학교도 나왔고요. 당시로선 대단한 거였답니다. 우리는 다시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교수님,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어요. 부산항,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 저 배들이 세계로 나갑니다. 반도체를, 배터리를, 자동차를 싣고요. 보이지 않는 일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뭘 이해하셨습니까? 지훈이 물었어요. 한국이 왜 비이비를 선택했는지,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지.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너무 튀면 견제받으니까.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급소를 장악하는 전략. 지훈이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속도. 제가 계속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살 수 있었으니까. 느긋하게 일하면 다시 가난해지니까. 그 두려움이 속도를 만들었군요. 네. 위기를 기회로. 저는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1950년 이 바다에서 내린 사람들. 그들에겐 매일이 위기였어요. 그래서 위기에 익숙해졌죠.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DNA가 생긴 겁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한국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불가능해 보여도 해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1997년 IMF 때도 2019년 일본 규제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해보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면 된다. 영어로는 just do it 정도일까요? 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나이키 슬로건은 개인주의적이에요. 한국에 하면 된다는 집단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는 뜻이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 지훈 씨,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중국은 추격해오고 북한 리스크도 있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제 할머니처럼요. 어려워지면 더 악착같이 합니다. 그게 70년간 반복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자산은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저는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경제론 수업에 한국 챕터를 추가했어요. 3주 분량입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거인 한국의 전략이었죠. 첫 수업날 새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만약 한국이 일주일간 수출을 멈춘다면?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1년 전에 저처럼요. 한국은 GDP 12위입니다. 작은 나라죠.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작은 나라가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부터 3주간 그 이유를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작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강하고 12위지만 실질적으로 1위인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전 보따리 하나 들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정말 보이지 않는 1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보시느라 허리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 허리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오래 앉아서 연구하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 사용해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반 보호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한 허리로 더 많은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